네, 표현대리 가겠습니다. 자, 표현대리는 소속이 어디입니까? 유권대리다, 무권대리다? 네, 그래서 대리는 유권대리와 무슨 대리가 있다? 무권대리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정상 코스가 유권대리. 근데 다른 건, 근데 대리권이 없으면 무슨 대리다? 무권대리. 자, 무권대리는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1번에서 들어가죠. 근데 조심할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대리, 계약의 무권대리는 출발이 1번이지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본인이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추인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2번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보통은 몇 번에 출발해요? 1번입니다. 그러면 자, 유권대리와 무권대리의 차이점은 이쪽은 퍼펙트 뭐 한 거니까 4번. 근데 이건 몇 번? 1번. 그럼 사고를 대리 친 거죠. 그러면 본인이 키를 갖고, 누가 키를 갖고? 본인이 키를 갖고, 자, 효과를 인정하면 어디로 가고요? 본인이 추후로 인정하면 이 계약은 몇 번으로 간다? 4번으로 가죠. 그때부터 유효, 처음부터 유효. 이건 당연히 처음부터겠지. 근데 본인이 추인을 뭐 하면, 본인이 추인 안 하겠다고 거절하게 되면 이건 몇 번이에요? 2번 될 거 아니에요, 2번. 그죠? 그럼 본인이 추인했을 때 2번이 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때 추인 거절했을 때 상대방이 이걸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 네가 추인을 뭐 해도 거절해도 상대방이 무슨 대리를 주장해서 네, 표현 대리를 뭐 해서 네, 주장할 수 있다면 몇 번으로 돌아간다? 바뀐답니다. 이게 몇 번으로 간다? 4번으로 역전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표현 대리도 소속이 어디예요? 무권 대리죠. 따라서 유권 대리 주장 속에는 이 주장 속에는 표현 대리 주장이 이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그 안에 거기 2번 지문이 있죠. 무슨 대리 주장 속에 유권 대리 주장 속에 표현 대리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법원에 와서 존경하는 판사님 이거 유권 대리입니다.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판사가 마음속에서 이게 무슨 대리인데? 표현 대리인데 좀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야 표현 대리잖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거지. 뭐 하지 않는데? 주장하지 않는데 법원에서 판단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소송 제기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데 지는 경우도 많죠. 분명히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서 뭔가 잘못 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도 똑똑한 변호사가 있고 좀 어리버리한 변호사가 있을까 없을까? 변호사 되기는 굉장히 힘들죠. 근데 안에 들어가면 또 등급이 있을까 없을까? 중개 자격증은 땄지만 또 중개업 들어가면 또 이거 등급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따기 전에는 따는하고 정신없고 따고 들어가면 또 다시 또 노력을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앞으로 공부 안 하면 돈 못 벌어. 요즘 하도 정책이 바뀌잖아요. 그 바뀐 정책을 빨리빨리 뭘 해야 돼요? 수용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빨리빨리 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다? 머리 싸움이야. 그리고 빈틈이 어디 있는가 보란 얘기야. 어디서 돈 생길 수 있는가. 그럼 동네마다 가면 하나씩 뭐 있어, 하나씩. 아니, 하나마다 건너가면 뭐 있어, 전부 다. 중개사 사무실이야. 근데 사무실이 없어져, 안 없어져? 사람만 바뀌지 사무실은 그대로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따고도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표현 대리는 소속이 어디다? 본인이 하고 안 하고는 이 사람 마음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이 추인을 뭐 했을 때? 거절했을 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본인이 이거 할 때 상대방도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방도. 그 상대방 있는 게 뭐예요? 상대방 있는 게 상대방. 네? 한번 찔러 보는 거예요. 뭐 해보는 거? 찔러 봐서 본인이 뭐 해주면 오케이, 땡큐. 거절하면 그때 뭐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 나 하기 싫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상대방 처리할 수 있잖아요. 이게 최상철 대표란 말이에요. 무슨 대표? 소속 어디다? 무건들이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쓴다? 본인이 뭐 할 때 쓰는 게 아니고 추인, 거절했을 때 집어넣는 겁니다. 표현들의 종류가 몇 가지? 3가지. 제목이 뭐예요? 맞히고 싶으면 제목은 기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목도 몰라. 첫 번째 뭐예요? 응? 대리권 뭐다? 수요. 표시. 무슨 대리? 표현 대리. 요건 갑을병이 이 안에 집어넣으세요. 갑을병. 갑을병 집어넣으세요. 어떻게? 갑. 대리권을 수했다는 것을 병한테 뭐 했다? 표시했다. 그래서 이 표시 실내고 계약했더니만 을이 뭐가 없다고? 대리권 없다고 이상한 소리 하더라도 본인이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요? 책임져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뭐예요? 권한. 권한을 넘은 무슨 대리? 표현 대리가 있죠. 이 권한이 있는데 권한을 넘었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이 넘은 것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져야 되겠지. 그죠? 그게 뭐다? 권한 넘은 무슨 대리? 표현 대리. 세 번째는 대리권 소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대리권 무슨 대리? 소멸 후 표현 대리. 그럼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사고 치는 것은 이쪽이겠죠. 네? 주로 많은 건 여기니까 섞어서 나올 수도 있고 보통은 하나 찍으면 이게 주로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 권한은 넓게 해석해야 돼요? 좁게 해석해야 돼? 이건 상대방을 보호하려면 이 권한은 넓게 해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넓게. 그래서 거기 권한 속에는 이것저것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상가사 대리권, 법정 대리죠, 그게. 네? 또 소멸한 대리권, 등기 신청 대리권, 특히 거기 리을 공법상 대리권도 기본 대리 권한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 보세요. 권한은 가서 등기 신청 공법 행위를 줬어요. 뭐 줬다고? 공법 행위요. 근데 가서 무슨 행위 했어요? 사법 행위 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본 것은 사법 행위예요, 공법 행위예요? 그러면 갑하고 을 사이에서 권한은 뭐지만 공법 행위지만 을이 가서 무슨 행위 했어요? 그럼 병이 사법 행위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그래서 조심할 것은 넘은 게 공법 행위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넘은 건 무슨 행위인데 이 권한이 무슨 행위일 때는 이게 등신대변이야. 말 이상한가? 등기 신청권인데 대물 변제했다. 그럼 대물 변제 대리권 있다고 믿었으니까 본인은 뭐 해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 공법 행위를 정리하라. 아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 공법 행위 적용하지 않죠. 아까. 그리고 넘은 게 공법 행위일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넘은 건 뭔데? 사법 행위인데 이 권한이 뭐일 때는 공법 행위일 때는 본인이 뭐 한다? 책임진다. 그거 더 이상 없어. 공법 행위란 말은. 됐어요? 그 다음에 표현대리 가면 1번 있죠. 1번 앞에 전제가 표현대리가 성립했다고 돼 있지. 근데 뒤에 상대방한테 뭐가 있다고? 과실이 있다고 돼 있죠. 이때 과실상계 법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지 본인 책임을 뭐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다운시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 본인 뭐 책임이 30% 이쪽이 70% 해가지고 과실상계 법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누가 책임져야 돼요?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 근데 담보 책임 들어가면 어디 들어가면? 담보 책임은 뭐예요? 법정 무과실 책임 맞죠? 에? 이때는 매도인 매수인 그 내용에 따라서 책임을 조금 뭐하는 경우도 있다. 조금 다운시키는 경우가 있어. 양쪽 얘기한 거예요. 표현들에서는 과실상계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전적으로 누가 책임져야 돼? 본인. 근데 이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 가면 물론 매도인이 담보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되겠지. 근데 이제 매수인에게도 뭔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걸 뭐 한다 그랬죠? 이렇게 감경한다. 그게 어디 태도? 판례 태도. 한번 연결해 보는 겁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들어갑시다. 18번 갑니다. 네, 18번 옳은 지문은 일단 3번. 대리인,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 선임했다. 그 복대리인이 사고치게 되면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가 뭐 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복대리도 표현대리가 뭐 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자, 1번 지문은 이미 대리인이 본인 승낙받아서 복대리 선임했죠. 본인에서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해도 맞겠지. 이게 과실책임, 무과실책임? 과실책임. 두 번째, 미등기 부동산 보전 등기한다는 것은 이건 현상 유지죠. 그래서 특별 수권 받을 필요가 없다. 네 번째, 대리권 수요 표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 각과 표현대리인 을 사이에 기본적 유한, 기본적 법률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걸 인정하게 되면 상대방 보호가 불충분하죠. 어차피 누구 보호하는 거니까 상대방 보호하는 거니까 갑과 을에 유효한 관계가 있든 없든 본인이 뭐한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대리는 전적으로 본인이 뭐하는 거예요?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 다섯 번째, 법정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권한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일상가사 대리 기억하면 되잖아요. 법정 대리죠.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19번 옳은 지문입니다. 갑의 대리인 을 병수의 부동산 매수는 계약을 체결했다. 옳은 지문 정답은 5번. 을이 공법상 행위에 관한 대리권만을 갖고 있는 경우 권한 넘은 표현대리가 문제가 되겠죠. 아까 권한은 공법행위, 넘은 건 사법행위, 본인은 책임져야 되겠죠. 자, 1번 지문. 을 기망, 대리인이 기망하게 되면 무조건 뭐한다? 대리인 기망은 무조건 취소죠. 2번 을이 갑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않았다. 그러면 누구를 위한 것으로 봐야 돼요? 대리인 을 자신을 위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세 번째, 위임장 제시하고 계약서에 을 이름 적었죠. 위임장 제시했으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약서에 누구 이름 안 적어도, 본인 이름 안 적어도 네, 당연히 갑을 대리해서 계약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야 되지 않을까? 다섯 번째, 을의 계약 체결 대리권 소멸 후 이루어진 경우 병이 선의만으로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안 되죠? 표현대리는 상대방은 반드시 선의 또한 무과실일 것. 선의 또한 뭐일 것? 무과실일 것. 네, 바로 갑시다. 20번 갑시다. 무권 대리.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위하여 갑수의 토지를 선의병한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인정되지 않는 것. 정답은 1번. 무권 대리인이 최우권이 있습니까? 네. 무권 대리인은 X 마스크. 아무 권리도 없죠.
자, 사람 세 사람 적어볼까요? 무권 대리에서는 사람 몇 사람 나와요? 세 사람 나오죠? 누구 있고? 네? 본인 있고, 그 다음에 네, 써볼게요. 본인이 있고, 누가 있고, 무권 대리인이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부터 해볼까요? 최고란 말도 있고, 차례란 말도 있고, 표현대란 말도 있고, 추인란 말도 있고, 추인 거절이란 말도 있죠. 자, 짝지어 보세요. 본인 최고권 있다. 맞아요? 본인은 철회권이 있다. 없죠. 본인은 표현대리 주장할 수 있다. 본인은 뭐 있다? 추인 거절이 있죠. 다음 무권 대리인. 무슨 대리인? 무권 대리인 최고권 있다. 하나도 인정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뭐라 한다? 무권 대리인은 무슨 마스크? X 마스크. 다음 상대방 갑시다. 상대방은 추인 거절 없죠? 추인권 없죠? 표현대리 가능성 있죠? 철회 있죠? 그래서 무권 대리는 무슨 마스크? X 마스크. 131조 가서 잘 정리하실 것. 그럼 여러분들이 상대방 최고는 악의도 인정돼요? 응? 악의는 철회권 없죠. 안 경우 철회할 수 있습니까? 없다. 안 경우 최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정리 잘 해두시고요. 자, 21번 갑니다. 무권 대리인 의리. 갑이 대리인을 칭하며 갑수의 토지를 병한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옳은 것. 1. 갑이 의뢰 대리인을 추인하기 위해서는 병의 동의가 필요하다.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동의받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두 번째, 병이 정한때 토지를 전매하고 이전 등기했다. 갑은 의뢰 대리행위를 정에 대해서 추인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추인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계약 효과를 원하기 때문에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추인은 누구한테 할 수도 있고 무권 대리인도 가능하죠. 단 병한테 도달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1번 상태. 확정이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다음 가장 좋은 건 누구한테 하는 게 좋아요? 병한테 하는 게 좋겠지. 또 어디까지 넘어갔으면 정한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추인할 수 있죠. 내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본인 추인 4번 가는 것은 어느 누구도 좋다. 자, 3번 질문. 갑이 추인을 거절했다. 확정 무효가 됐죠. 이때 행위 무능력자 무권 대리한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까? 없죠. 무권 대리면 아까 1번이죠. 본인이 추인해주면 확정 무효 문제없죠. 추인 거절하면 이때 상대방의 무권 대리인 미성년자한테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135조 가서 확인하세요. 미피피한테 책임 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선의 또한 무과실이고 무권 대리인은 능력자일 때 계약을 이행하든지 손해배상 들어간다. 네 번째는 추인 거절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면 2번 끝난 거지. 확정 무효가 됐는데 최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최고는 추인할 건지 말 건지를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추인 거절을 명백히 했으면 몇 번 냈기 때문에 확정 무효가 되면 최고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죠. 다섯 번째는 안 경우 처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안 경우는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134조. 협의 무권들이 꼭 정리하시고요. 다음 법률행위 무효 들어갑니다. 자, 무효에서는 2번 정도 체킹. 확정 무효 추인.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불확정 무효 추인하면 처음부터.
소표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이제 무슨 무효? 유동적 무효. 무슨 무효? 유동적 무효. 출발 1번인데 1번 A. 허가받기 전 체부를 문제 삼아서 법정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B. 해약금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왜 있습니까? 원 그리고 해약금 해제는 가능하죠? 무슨 해제는 안 돼도 지금 1번 상태 아니에요? 매매 효력은 있다 없다? 매매 효력은 있다 없다? 없죠. 불확정 무 효력이 없잖아요. 상황 봐야 되겠죠? 허가 떨어지면 몇 번? 허가 안 나면? 허가 나야지 그 다음에 이 단어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체불. 이때 무슨 해제? 무슨 해제? 이때 이 단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또 무슨 원상회복. 그 다음 무슨 복? 그러니까 4번 되기 전까지는 뭐 할 수가 없다? 이 단어 쓸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근데 허가받기 전에 뭐 할 수 있다는 거? 해약금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는 왜 가능하냐 말이에요. 계약금 계약이 다다다다다다다 지급됐을 거 아닐까? 매매 계약은 주된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죠. 매매 계약은 전형이죠. 네? 계약금 계약은 비전형이죠. 네? 매매 계약은 낙성 계약이죠. 계약 성립했어요? 네? 1번 강원 성립했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에요? 그래서 계약금 계약 나오면 계약금 계약 약정 일부 지급 다다다다다다다 그 밑에 해약금 해제 들어가잖아. 약정만 한 상태에서는 해약금 해제하면 안 되고 일부 지급해도 해약금 해제 안 되고 반드시 뭐다? 그럼 계약금 계약 다 줬잖아요. 그냥 뭐 받기 전이라도 무슨 해제할 수 있는 거요? 해약금 해제할 수 있는 거 아닐까? 허가 난 건 이행 착수다 착수가 아니다? 허가 난 건 허가 난 거지 뭐는 아니에요. 이행의 착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허가 나더라도 예? 해약금 해제 가능성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해약금 해제는 허가 전이든 후든 가능성이 들어가 있지만 법정 해제는 4번 되기 전까지는 할 수 없고 허가 떨어져야지 문제 있으면 법정 해제할 수 있는 거죠. 협력하지를 않네. 협력 의무 있어요 없어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협력 의무가 있다고 얘기했잖아. 협력 의무 위반 가지고 소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협력 의무가 있다고 지금 전제를 했잖아. 그러니까 소 제기할 수 있죠. 협력 의무 위반 가지고 손해배상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체불 손배는 안 되죠. 협력 의무 위반을 가지고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안 되지. 아니 이게 여기 있잖아요. 여기 뭐가 돼야지. 4번 돼야지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협력 의무 위반 가지고 소 제기할 수 있고 손해배상 들어갈 수 있어도 협력 의무 위반 가지고 본래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멋있게 표현한 말이 협력 의무는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 해가지고 본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는 없다? 해제할 수는 없다. 아니 그냥 이 그림 보면 되잖아요. 뭐 받기 전까지는 협력 위반 가지고 뭐 하면 안 된다? 해제할 수 없어. 근데 무슨 해제는 가능하다? 해약금 해제 가능하지. 그럼 여러분들이 해약금 해제하고 법정 해제가 어디쯤 있을까? 문제가. 작년도 기출문제 보게 되면 65번부터 아마 그 80번 사이에 있다고. 근데 시간이 없어. 못 읽어. 작년도 보면은
계약법이 뒤에 가면 전부 다 가불병이에요. 작년도 기출 문제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못 본 것 같은데 보니까, 눈빛을 보니까. 그럼 작년도 큐넷 들어가셔서 작년도 기출 문제를 뽑아. 원판이 있어. 답도 있어. 에? 그리고 한번 문제를 풀어봐. 작년 30인가요? 에? 30회 풀어가지고 100점 맞을 때까지 풀어. 몇 점 나올 때까지? 답을 외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고 100점 맞은 걸 빨간 걸로 딱 100점 써가지고 벽에다 딱 붙여놔. 그 매 한 번씩 보세요. 나도 민법 몇 점 맞아본 적이 있다. 그리고 그 지문이 기본서 몇 페이지 있는지 가서 확인해 보란 말이야. 재미삼아서. 30회, 29, 28, 27, 26 확인해 보라고. 그럼 1번부터 40번부터 80번까지인가 처음과 끝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는 것은 이게 가장 좋아. 그냥 머리 써가면서 뭐 자꾸 이상한 질문 가지고 자꾸 옛날에 문제가 안 풀려가지고 헤맸던 것들 있잖아요. 기출문제 한 4, 5분 풀어보세요. 그러면 그거 필요 없는 거구나 본인이 알아. 그래서 풀어보세요. 시험 보기 전에 몇 점 맞아보고 들어가. 몇 점 맞아보고 이거 한번 해볼까 우리 한번? 어? 한번 날 잡아가지고 한번 들여가지고 100점 맞은 사람들은 집에 가고 못 맞은 사람은 계속 나올 때까지 한번 시험 볼 때마다 돈 1,000원씩 내고 뭐 나올 때까지 100점 나올 때까지 한번 해봐야 되겠어. 어? 아니 답을 외우는 한이 있더라도 맞을 수 있잖아. 많이 틀리지 않아. 이렇게 보고서 요거 틀려고 생각 안다니까. 한번 해볼 거예요. 에? 자 갑니다. 문제 22번. 정답은 5번.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이더라도 을은 갑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 부당이득 나오려면 어디가 가야 돼요? 확정 무효가 돼야지 여기서 무슨 단어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단어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불확정 무효니까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심할 것이 거기 3번 지문. 몇 번 지문? 을은 매매대금 제공 없이도 갑에게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것을 뭐 할 수 있다? 허가받기 전 중도금 지급하기로 약속했는데 중도금을 안 주게 되면 보통 매도인은 열받아서 협력 의무하지 않겠다고 화를 낼 수 있겠죠. 인간적,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법으로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없는 것, 있는 것은 동시행 관계가 아니거든요. 이해됐어요? 없는 것, 있는 건 무슨 관계 아니야? 동시행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23번 갑니다. 효력이 뭐하지 않는 것들,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러면 결론은 결국 어디 고르란 얘기일까? 1번과 몇 번? 3번 영역을 고르란 얘기 아닐까요? 기억,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어디 위치? 확정 무효. 두 번째, 피성년 후견인 동의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피성년 후견인이 대리인 자격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통 유효가 되겠지. 근데 피성년 후견인은 어디다? 여기 어디요? 이쪽이죠. 기억은 2번, 니은은 3번. 디귿, 무권 대리 법률 행위는 이쪽이죠. 불확정 무효, 부동산 공유자 간의 상호 명의신탁. 네, 상호 명의신탁은 있죠. 그 상호 명의신탁을 다른 말로 구분 소유적 공유.
토지 사면서 자를 갖고 줄 거서 이거 내 거, 이거 네 거 구별된 경우 구분한 겁니다. 근데 분할 등기하지 않고 공유로 했을 때, 그래서 특징은 공유물 분할 청구가 안 된다는 거. 일반 공유는 나중에 뭐 해야 돼요? 공유물 분할 청구해서 특정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상호 명의신탁은 이미 뭐가 돼 있으니까 자기 것들이 구분돼 있잖아. 여기 뭐가 없다. 공유물 분할 청구란 말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 용어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부동산 실명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상호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강박으로 12년 전에 부동산 증여는 어디에요? 여기로 갔겠지 뭐. 어디로? 취소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1번, 3번 해당하는 것이 니은하고 뭐다? 디귿. 2번이고요. 24번 다음 무효행위 중에서 추인이 가능한 것은 3번. 무슨 표시? 무슨 표시? 허위 표시는 추인 가능하지만 1번은 선풍기 무효. 2번 사이즈 반응에도 선풍기 무효죠. 4번도 선풍기 무효. 5번은 폭리행위, 백사조 다 어디 타당성 영역이에요. 근데 이 3번만 의사표시죠. 이건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추인하게 되면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계약한 것으로 본다는 거. 다음 16번 법률행위 취소와 추인. 자, 왼손 올리세요. 취소, 원인, 소멸. 19세를 뭐라고 표현해요? 취소, 원인, 소멸. 19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성년은 돌려서 전이지. 취소, 원인, 소멸, 19세 전. 미성년자는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원해서 추인할 수 없지. 따라서 미성년 상태에서는 전이경담 양각, 액션 취해봐야 법정 추인이 아니죠. 취소, 원인, 19세 전, 미성 옆에 계신 누구는 법정 대리인은 1. 취소 2. 원해서 취소, 포기, 추인. 세 번째, 법정 대리인이 전이경담 양각하면 법정 추인. 그럼 취소, 원인, 소멸. 그럼 누구는 없어요? 19세는 법대는 없죠. 그러면 능력자 된 본인이 취소를 하든 추인을 하든 액션 취한 무슨 추인? 법정 추인. 그걸 연습하셔야 됩니다. 딱 보는 순간 나와야 됩니다. 자, 16번에서는 4번 체킹.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이 종료 19세 전에도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도 있죠. 미성년 본인은 뭐 할 수 없지만 추인할 수 없지만. 자, 25번 갑니다. 25번 밑에 보세요. 그냥 바로 정답은 3번. 추인권자, 미성년자는 뭐 할 수 없고 추인할 수가 없고 법정 대리만 추인할 수 있죠. 또 취소의 상대방은 정입니까? 병입니까? 취소는 그때 그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 병한테 하게 되면 2번 된 거지. 3번 상태에서 취소하면 2번 됐잖아. 그 다음에 2번 결과 들고 전득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미성년자니까 절대적 취소지. 그러니까 정이 선이랄지라도 취소 효과를 주장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한테 취소한 다음에 2번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결과 들고 전득자한테 가는 거예요. 정답 몇 번? 3번. 26번 법정 추인. 그러면 기본적으로 청량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셨어요? 1. 사기 사실을 알았죠?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이행 청구했죠? 액션 취했죠?
요거는 법정 추인이 됩니다. 근데 상대방 이행 청구를 받은 경우는 법정 추인이 아니죠. 그래서 기억은 완벽한 지문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겠죠. 사기사용 취소권자가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강제 집행 액션 취했죠. 법정 추인. 그러니까 사기사용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이행하거나 액션 취했죠. 상대방 주는 거 받았지. 액션 취했지. 둘 다 전부 다 무슨 추인? 법정 추인. 늘 미성년자는 해봐야 무슨 추인이 아니야. 법정 추인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법정 대리인이 채무를 만약에 뭐 했으면 이행했으면 무슨 추인? 법정 추인. 그래서 법정 추인은 뭐다? 니은, 디귿, 미음. 이렇게 풀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에 조건 기한 갑니다. 조건 기한은 1번 꼭 체킹하신다. 조건 기한은 뭐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성립이 아니고 뭐다? 효력. 그러면 요물계약에서 물건 인도는 효력에 관한 걸까요? 성립에 관한 걸까요? 성립과 효력에 관한 얘기겠죠? 예? 요물계약에서 물건 인도는 성립일까 효력일까? 응? 성립입니다. 왜? 낙성 반대는 요물이지. 낙성 뜻이 뭐죠? 청낙, 성낙, 성립. 그러면 요물계약은 뭐예요? 청낙, 승낙 가지고 안 되고 그 돼서 뭔가 줘야 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은 약정만 가지고 안 되고 뭐다? 다다 줘야지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해약금 해제 시기는 언제?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 다음에 해약금 해제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다다다다다 주기 전까지는 절대 무슨 해제할 수 없다는 거. 해약금 해제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유물계약의 물건 인도는 어디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효력이 아니고 뭐에 관한 거다? 성립. 유물계약의 물건 인도는 어디가 아니고 효력 아니고 뭐다? 성립. 그러니까 맨날 뭐예요? 전형, 비전형, 낙성, 유물. 매매계약과 계약금, 계약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효력이 생긴다 해가지고 쌍무, 편무, 유상, 무상 들어가지. 그러니까 낙성, 유물은 성립에 관한 얘기고 쌍무, 편무, 유상, 무상은 뭐에 관한 거예요? 효력, 퍼펙트 유효를 전제로 논의하는 거예요. 1번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4번 정도 계산 문제. 기성은 플러스, 정지는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정지했다가 발생하는 거니까 플러스는 플러스, 조건 없는 법률행위. 기성 플러스 해제 마이너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무효죠. 체킹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맨 꼭대기 위에 기한은 당사자 특약에 의해서도 소급표가 절대 뭐 할 수 없다는 것, 인정할 수 없다는 것 맨 꼭대기 위에 있죠. 다만 주의할 것, 기한은 당사자 특약이 있어도 소급표가 인정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27번 갑시다. 옳은 지문은 정답이 4번. 계산해 보세요. 해제 마이너스, 성취되지 않았다 마이너스. 그럼 뭐예요? 플러스. 효력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말 돌린 거죠. 1번 계산하세요. 기성 플러스 정지 플러스는 뭐다? 마이너스 무효. 틀렸죠? 2번은 계산하면 안 됩니다. 사회질서에 반한 조건, 불법 조건이 무슨 조건? 해제 조건, 무효입니다. 요거는 부척관계 종료, 해제 조건 증여를 얘기한 거예요. 부척관계 뭐라고요? 종료,
해제 조건 증여했죠. 그러면 조건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거죠. 부척관계 유지를 목적하기 때문에 뭐다? 무효. 세 번째, 조건 성취가 미정 걸리면 일반 규정에서 처분할 수 없습니까? 있죠. 처분, 상속, 보전, 담보로 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정조건이 성취가 되면 성취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소급하지는 않습니다. 특약 있으면 거슬러 올라가겠죠. 그래서 28번 틀린 지문은 1번 정지 조건 플러스 조건 성취되면 성립시 소급하는 게 아니죠. 언제부터? 그때부터. 네, 그래서 총칙이 10문제 나옵니다. 몇 문제요? 총칙 10문제, 계약법 10문제, 물권법 14문제, 특별법 6. 요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총칙은 아까 이 표 가지고 주로 노는 겁니다. 뭐 가지고? 표 가지고 놀면 됩니다. 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